안녕하세요. 남은을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나라 변호사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2019년 말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2년에는 2만 명이었는데 7년 만에 50% 증가, 3만 명이 됐습니다. 아주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는 변호사 있으신가요? 그냥 아는 변호사 말고 지금 당장 전화해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변호사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길 가다가 부딪히기만 해도 높은 확률로 변호사인 동네가 있습니다. 전국 변호사의 3분의 1, 무려 1만 명이 일하고 있는 곳. 오늘은 지금 제가 있는 바로 이곳 서초동 법조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 서초동 법조타운이란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하철 많이 타시잖아요. 지하철 2호선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 강남역 바로 옆이 교대역이거든요. 근데 이 교대역의 정식 명칭이 교대, 법원, 검찰청역이에요. 지하철에서 지나치면서 방송 드셨던 기억나시죠? 교대역에 내리면은 말 그대로 법원, 검찰청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교대역에만 이 법원, 검찰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 동서, 남북, 그리고 중앙 이렇게 법원, 검찰청이 있는데 8호선 문정역, 5호선 애호개역, 목동역, 1호선 도봉역에도 내려보면은 동서, 남북 이름을 붙인 그런 법원, 검찰청이 있습니다. 근데 교대역에 있는 게 바로 중앙인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거의 모든 중요한 수사를 하는 곳이 서울중앙지검, 뉴스에 나오는 거의 모든 중요한 재판을 하는 곳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이게 교대역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3세번이죠. 3심자라고 해서 재판도 3번 할 수가 있어요. 2심을 하는 서울고등법원, 3심을 하는 대법원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서울고검, 대검찰청도 여기에 같이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서초경찰서까지 전부 서초역, 교대역에 모여 있습니다. 살면서 별로 안 가고 싶은 그런 곳들이 다 모여 있죠. 이래서 서초동 법조타운이라고 합니다. 이 서초동 법조타운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원래 법원은 덕수궁 옆 후소문이었어요. 덕수궁 돌담길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 서울시립미술관이랑 서울시청 별관 나오잖아요. 전에 그 희대의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 영상에 설명드렸듯이 원래는 거기가 법원이었어요. 박인수 사건처럼 장안의 화제가 되는 그런 재판이 있으면은 이 구경꾼들이 덕수궁 돌담길 따라서 줄을 서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지금의 이 서초동 법조타운은 원래 뭐였냐? 아마 서울에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좀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비닐하우스 단지였어요. 동네 이름도 꽃마을, 이름 예쁘죠? 강남역 바로 옆에 서초교대역이 원래는 전부 비닐하우스에서 꽃 팔던 그런 화훼 단지였다는 거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원래 꽃 파는 비닐하우스들은 이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1976년에 이 반포동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고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초동은 이때만 하더라도 이 버스 터미널보다도 멀리 있는 서울의 외곽이었던 거예요. 근데 81년도에 이랬던 꽃마을 서초동에 이 서울시청 이전 계획이 발표됩니다. 강남 1970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막 강남 개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학교들도 강남으로 옮기더니 결국 시청까지 강남으로, 그것도 이 서초동 꽃마을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교대역이 아니라 시청역이 될 뻔한 건데 판에 이 서울시랑 법무부가 이 부지를 맞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부지였던 서초동에는 법조타운이 생기게 되고 원래 법원과 검찰청이 있던 덕수궁 옆에 서울시청 별관, 서울시립미술관 이런 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서초동 법조타운이 원래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화훼단지였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그 비닐하우스 있는 땅, 그 땅이 꽃집 하시던 분들 땅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남의 땅이었을까요? 강남 개발 시대에 엄청난 정보력으로 미리 강남 땅에 돈을 묻어놓으신 그런 강남 땅 주인들이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꽃장사 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새 들어 산 사람들이고 비닐하우스도 이 무허가가 많았어요. 법조타운이 조성되고 서초동이 막 개발되면서 쫓겨나는 철거민들과 쫓아내고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땅 주인 사이에서 싸움이 엄청 생겼겠죠. 근데 이때 꽃마을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상하게도 유력 인사들이 많았어요. 참 신기하죠. 여기에 시청이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국회의원, 장관, 심지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까지 이 동네 땅을 막 사들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연히 이때 서초동 꽃마을에 땅을 많이 사줬던 사람이 당시 현대건설 사장 이명박 전 대통령. 이 꽃마을에만 땅이 4개, 한 1200평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지주들의 대표 역할을 했다고 해요. 당시 철거민들은 이사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 탄원도 하고 용역 깡패들은 와서 막 비닐하우스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 밤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서 집을 잃어버린 그런 철거민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철거시키려고 일부러 불 지른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요즘에는 뭐 재개발, 재건축한다 그러면은 이 세입자들 임대주택이라도 주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말 그런 것도 없이 다 내쫓아버렸어요. 법조타운의 안타까운 과거입니다. 영상 처음에 서초동 법조타운에 변호사 1만 명이 일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변호사협회는 서초동 법조타운에 이 변호사회관 건물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왜냐면은 변호사들이 돈을 모아서 82년도에 광화문 땅을 사서 거기에 변호사회관을 지었거든요. 그때는 법원이 전부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7년 만에 법원이 전부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법원이 이전할 줄 알았으면은 서초동에 미리 땅을 샀을 텐데 그걸 몰랐던 거죠. 결국 10년도 안 돼서 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 변호사들이 돈을 막 모았습니다. 근데 이미 법원이 옮겨와서 개발이 막 되고 있다 보니까 땅이 엄청 비쌌겠죠? 근데 진짜 운 좋게 마침 땅을 싸게 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굴까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는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재산 공개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평당 3천만 원이 넘는 법원 앞 노른자 땅인데 워낙 금매라서 변호사협회가 이거를 평당 1,275만 원에 사드립니다. 반값이죠, 반값. 그 덕분에 지금 그 자리에는 이 변호사회관이 들어섰는데 국회의원 재산 공개를 앞두고 MB가 던진 금매물을 변호사협회가 낼름 받아서 변호사회관을 세우고 부동산으로 재미를 좀 봤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죠. 1995년 6월 29일 무슨 날일까요?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서초동에 있던 최고급 백화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500명 넘게 사망한 우리나라 최악의 그런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죠. 이 삼풍백화점 바로 길 건너편에 법원이랑 사법연수원이 있었어요.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은 준 공무원처럼 이제 2년간 월급 받으면서 연수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가 바로 삼풍백화점 바로 맞은편. 기숙사도 연수원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시 합격한 연수생들은 삼풍백화점을 정말 많이 자주 이용했다고 해요. 지하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리고 백화점 카페에서 소개팅도 많이 했대요. 맨날 공부만 하다가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소개팅도 많이 하고 연애도 많이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당시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사고 시간도 딱 오후 6시 정도여서 야 분명 몇십 명 이상 사고 당했을 거다. 야 진짜 죽어라 공부해서 이제 좀 인생 피나 싶었는데 어떡하냐 안 됐다 막 이랬대요. 근데 사법연수원에서는 단 한 명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사법연수원장 지시로 이 사법연수원생들이 단체로 예술전당에서 공연을 관람했던 거예요. 진짜 불행 중 다행이죠. 그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아세요? 인터넷에서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돌아가 라는 짤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때 극적으로 사고를 피했던 그 기수입니다. 부러운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조상분들 묘를 모신 선산 어디 있는지 아세요? 크든 작든 어딘가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해주 정씨라는 문중의 선산이 여기 서초동이었어요. 대박이죠. 원래부터 서초동 그 동네가 이 해주 정씨가 많이 모여 살던 그런 집성촌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법조타운이 만들어지면서 땅이 수용된 거예요. 물론 이때는 40년 전이기 때문에 땅이 수용되는 것만으로 엄청난 그런 보상을 받던 시절은 아니에요. 근데 썰에 의하면은 땅이 수용되는 대신에 법원, 검찰청의 정문, 이 메인 게이트를 이쪽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거라 객관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 결과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에 보면은 이 큰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에 서울중앙지검, 오른쪽에 서울중앙지법 정문이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좌우로 건물이 두 개, 총 4개가 있어요. 정말 좋은 자리잖아요. 법원, 검찰청, 정문 길목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이 큰 건물 4개. 이게 해주 정씨 문중 소유의 건물입니다. 건물 이름도 정곡 빌딩이에요. 정곡, 정씨 마을이라는 뜻이죠. 현재 가치는 약 2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조상님들의 훌륭한 위치 선정 덕분에 후손들은 2천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수익으로 조상님들께 제사를 잘 지내면서 감사의 마음 표시하고 있겠죠. 오늘은 변호사만 1만 명인 동네가 있다? 라는 주제로 서초동 법조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